어, 저희들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지구편을 공부하고 있고요. 자, 앞 시간에 용도지구의 의의하고 용도지구의 분류, 그리고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 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발표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용도지구.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 이때 행위 제한이 뭐죠? 네, 개발 행위 제한.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은 곧 이걸 건축 제한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어떤 용도지구에 따라서 때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이죠. 앞 시간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인데 개별법으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는 상계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 다 했구나. 이렇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합니다. 원칙이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거죠.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 교재 봅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자,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251페이지 맨 위에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 등을 하면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공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거죠. 뭐를 정하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이때 조례가 무슨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예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원칙. 그래서 대부분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특례로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4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 4개를 꼭 이거 4개를 안 외우시면은 고발하고 싶다니까. 이 4개를 안 외우시면 고발하고 싶다고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조례에 의하지 않는 용도지구는 4개뿐이라니까. 이 4개만 외우면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 그 4개를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양가로 2번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발표하시고 고도지구에서는 출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및 출거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오시라고.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이거에 대해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를 정함이 원칙인데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례를 정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한도를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잖아. 고도지구 지정되면은 그 오산에 공군기지가 있죠. 평택에도 미군 공군기지 있잖아요. 오산 비행장이잖아. 비행장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고 날아야 되기 때문에 뜨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 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지구로 보통 지정해둬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로 지정되면은 조례로 건축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오산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없게 되는 게 아니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고도지구가 딱 지정되면은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고시 합니다. 최고 한도를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고시 할 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최고 한도를 결정고시 하는 거야. 이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10층이다. 이렇게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앞으로 이 고도지구에서는 전부 건축을 할 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가 10층이라면은 10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받는 거야. 그러면은 결정고시는 10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 고도지구라고. 고도지구에서 땅을 팔 때, 토지 상담할 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가 몇 층으로 결정고시되는지 확인하시고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시군청에. 물어보고 그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고 높이 제한을 설명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고도지구에서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을 할 수 없다. 옮겼습니까? X.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자를 받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자리에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적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워놔야 돼.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고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겨서 4번에 와요. 4번. 취락지구 찾으셨나요? 취락지구에서 1번에 보면은 자연취락지구야.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없는지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이 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죠. 시행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잖아.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즉 이 법 시행령에 의한다라고 외워야 됩니다. 대령 대통령령에 의한다. 고도지구인 경우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는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몫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죠? 약칭해서 어떻게 보죠? 개특법. 개특법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빨리 찾으세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5번 나와 있습니까? 252페이지 양가로 5번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읽어볼까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줄 거야 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의한다라고 외워야 되는 거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이나 수립된 개발계획에 위배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으로 건축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단,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구단위 계획, 두 번째 줄을 봐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거야.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게 돼요. 즉 조례로 건축자를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하나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자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4개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고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으니까 제가 지금 건너오면서 체크를 안 해드린 것은 전부 조례로 건축제한을 받는 것들인 거예요. 그것은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4개를 안 외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죠? 4개. 여기에 4개. 고도지구,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가 아닌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이런 것은 방제지구 이런 것은 전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거라고. 다음 중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넷 중에 한 개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이 정도 하면은 뭐 문제풀이 이 정도 수업 듣고 문제풀이 가보십시오. 정답 주소 담지 뭐. 단 자꾸 잊어버리니까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듣고 한 번씩 복습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서 여러분 교재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254페이지 오셔서 용도구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용도구역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제일 위에 10번 볼까요? 10번. 제일 위에 10번. 특례. 10번 살짝 별표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칠 거예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관지구 경동그라미 합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잠깐만요. 아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대통령령으로 세분됐잖아. 이걸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것을 다시 세분하니까 세분입니까? 추가 세분입니까? 추가 세분이야.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동그라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된 적이 없잖아.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이번에는 추가 세분입니까? 그냥 세분입니까? 그냥 세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추가로 세분하거나 세분 지정될 수 있는 게 3개가 있죠. 경관지구, 경동그라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동그라미.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추가로 세분되거나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구 3개는 경중위는 특이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경중위는 특이하다. 조례로 세분되는 게 3개가 있어. 조례로 추가 세분되거나 세분될 수 있는 것. 경중위는 특이하다. 경중위가 뭐죠?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추가 세분되거나 세분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54페이지 보세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잠깐만 고개를 들어줍니다.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거의 다 했죠?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필기하십시오. 254페이지에 필기하십시오. 빨리 적으세요. 지정된 용도지역. 이렇게 적으세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하죠. 용도지구라고 했죠.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용도지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역지구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용도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란히 한번 적어보면은 두 개는 확 구별돼요. 완전 구별되죠.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용도구역이 됩니다. 자,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분류, 용도의 분류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제 연필 넣으시고 용도구역의 종류 5개를 설명합니다. 용도구역, 자, 소개합니다. 인천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인천시 주변에 산지가 보이면 대부분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녹지지역. 평택이나 인천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에요. 녹지도 동시에 두 가지로 묶였어요.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 2개를 말씀해 주세요.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또 하나는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로 묶여 있어요.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그린벨트 아니면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 공원을 뭐라고 하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여기는 평택시 도시지역 맞죠? 주변지역이죠. 여기는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여있지 않잖아. 여기는 안 묶여있잖아. 안 묶여있으면 그대로 있을까요? 시가지로 조성됩니까? 시가지로 조성되겠죠.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점차 무질서하게 시가지 개발이 확산되면은 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뭐죠? 시가와 조정 구역이 있는 거죠. 안산의 시야 호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이잖아요. 인천 앞바다 중에서 강화도, 성모도처럼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바다, 공유수면 바다,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뭐죠?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 돼요. 수단자원 보호구역이 됩니다. 수단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서울로 갑니다. 서울의 강남의 한전부지,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모두 몇 개? 5개예요, 5개. 여기서 오늘은 기타 등등 3개를 할 거예요. 기타 등등 잘 하지 않는 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수단조원보호구역은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지선당의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5줄이 안 돼, 5줄이. 내용 전부가. 그래서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오고 종합적인 문제에 한두 줄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수업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아마 11월 달부터 3월까지 오면서 한 번 정도 설명을 했을 똥말똥거려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오늘 기타 등등을 잠깐 해치워놓고 다음 주 첫 시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은 둘 중 하나는 유력하잖아. 다음 주 첫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이 2개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편의 진도를 받을 생각이에요. 괜찮죠? 오늘 기타 등등 3개를 대충 해치우자고. 대충 철저히. 그죠? 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건 다 배웠잖아, 지난주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을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국장. 교재 줄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지정권자가 국장이 국장.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4개, 지정 목적. 지정 목적 4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비제한, 건축제한이죠. 행비제한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옛날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32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2회인데, 옛날에 17회,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어. 공인중개사 시험 17회부터인가? 이 개특법이 공법에 있다가 시험과목에서 빠져나가게 된 거죠. 15회 때 너무 어려워서 막 데모하고 해가지고 17회부터 빠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때는 제가 강의할 때 개특법을 가르쳤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칙을 배우고 그림별 따라서 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내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무 공법이 분량이 많으니까 개특법을 시험 과목에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학습 부담은 적은데 실무에 나가면 조금 지장을 받죠, 이제. 그림별트는 모르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지정권자는 했고, 지정 목적 4개를 밑줄 거 드릴게요. 교재 보십시오. 254페이지. 자, 국토부 장관은 다음 주겠습니다. 도시의 무주산 확산 방지, 밑줄 끄고 동그라미 1번. 도시의 무주산 시가화 방지입니까? 확산 방지입니까? 거기서 시가화 방지하면 틀려. 확산 방지, 시가화 방지하면 틀린다니까. 확산을 동그라미에 둬야 될걸요. 이게 1번.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줄 긋고 2번.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줄 긋고 3번.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4번. 몇 개죠? 4개. 그 4개가 지정 목적이에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정 목적 4개를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면은 그 4개를 진짜 단단히 외워야 돼, 단단히. 대충 읽어보면 답 못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서 잘 이루어져요. 한번 봐요. 개발제한구역이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이 뭐냐고 물으면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행위를 제한할 몫으로 지정한 용도구역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쪽으로 도시가 물질사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온전하게 보존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면 세 번째 보십시오.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1번과 2번의 목적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인천은 북한이 가깝죠. 북한의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면은, 미국이가 뜨면은, 수도권 상공에 인천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와요. 수도권에 온다고 이제. 3분, 5분 뭐 이렇게. 3분, 5분 만에 적기가 날아와서 우리가 자는 순간에 폭탄 안 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인천이나 수도권의 우리 산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적기가 나타나면은 적기가 뜨는지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레이더가 다 있고요. 레이더 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체제가 돼 있어. 미국이가 북한 비행장에서 한 개가 딱 뜨잖아. 우리는 전투기를 우리도 오산에서 딱 한 대를 띄워, 수원이나 한 대를 딱 띄워요. 거기 5대가 딱 뜨면 우리는 5대 똑같이 띄워요.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북쪽으로 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 적기는 넘어옵니까? 격추입니까? 미사일을 쏘버립니다. 격추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은 이런 것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해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직은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요청한단 말이야.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그린벨트가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4번의 목적은 경제 목적입니까? 군사 목적입니까? 군사 목적.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은 군사상 목적이잖아. 그죠? 이렇게 돼요.
설명드리니까 훨씬 낫죠? 저는 이 현장을 상상해 온단 말이야. 건축 내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의 무주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주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결정것이 될 수 있다.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그리고 궁금한 거. 개발제한구역에서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되고 어떤 개발행위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지는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이걸 해봐야 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금지행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개특법을 찾아서 아니어도 이 법을 찾아서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린벨트 상담하시려면은 무엇을 알고 있으면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은 개특법으로 규정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것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거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려보시고.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맞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관 시도지사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정 목적 3개를 외워야 됩니다. 줄 것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합니다. 밑줄 것입니까?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 255페이지 있잖아요. 255페이지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255페이지 중간에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출구구 1번 그 뒤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2번 우리 공원에 가서 여가 휴식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줄 것죠.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환 산지 개발 제한 식생이 양환 산지 개발 제한 줄 것이고 3번 이 3가지가 목적이죠. 그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합니다. 적어요.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우리 국토교육부를 정하지 않고 적으십시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외워야 돼요. 어차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앞으로 약칭해서 도녹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도녹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도녹법. 도녹법이 뭐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찾으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5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까? 255페이지 박스 밑에 바로 오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배웠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지정합니다. 회장. 지정 목적 미칠 것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 해장, 수산자원 보호 육성. 지정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에요. 네,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교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 제한? 없으면 적으세요. 행위 제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약칭해서 수관법. 수산자원관리법. 수관법.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녹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관법.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기타 등등을 다 해치운 거죠. 이제 문제풀이는 이걸로 가면 돼요. 가면 되고 다음 주에는 진짜 용도구역 하이라이터 단독 출제되는 것은 입지규제 재소하고 시가버처는 구역이에요. 둘 중 하나가 주로 출제되니까 이 두 개는 대충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가버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다음 주 진도를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